대전지법 제12형 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성교회 일명 JMS 총회장 정명성 목사의 10번째 공판이 이날 진행된 재판 과정과 고소인 박씨에 대한 기본 사항을 분석해보았다. 추가 고소인 박씨를 포함한 2명의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첫째, 녹취 파일 청취에 대한 공정성 논란.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 파일을 들었으면 한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등 재판부가 신빙성 있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녹취 파일 재생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 이 녹취 파일은 고소인이 골프카를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모든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증거 자료이다. 그런데 정 공판에서 고소인 M씨의 녹취 파일은 증거 능력이 불충분한데도 굳이 들어보자고 했던 판사가 고소인 박씨가 직접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청취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사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관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증인 선정에 대한 불공정성과 증인 자격에 대한 의문. 또한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 정씨는 고소인 박씨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증인이다.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실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 재판에서 고소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이 증인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증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이 인지상정. 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 증인 외에 고소인이나 한 명 더 세우도록 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재판과 다른 고소인 박씨의 고백. 한편 고소인 P는 본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2022년 8월 11일 직접 진실을 겪은 후 고통을 버티다 어느 한계점에 이르니 그토록 사랑했던 그곳을 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주변 지인 소수에게 언지를 했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다. 성교회 탈퇴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쓴 글이다. 고소인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남겼다. 이러한 실체 육적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차라리 있었다면 알고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듣고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단상에선 정반대의 말씀만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은 알고도 겪고도 좋아서 따르는 골핀 부류가 아니었다면 다른 고소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고소인 박씨의 주장은 달랐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4년이 흐른 뒤에야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세뇌를 당해서 그것이 성피해인 줄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소인 M씨와 F씨, 내국인 박씨는 모두 고소건에 관하여 세뇌를 당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고소인 본인은 천주교회 수녀와 같은 부서를 일컫는 신앙스타 소속이었으며 신앙스타 부서만 은밀하게 진행된 교육에 의거하여 피고인 정씨가 신이라고 배웠고 정씨와 본인은 신랑 신부 관계라고 세뇌되어 당시 신체 접촉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다. 여기서 세뇌라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확신의 변화 또는 어떤 견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강압수단을 적용하는 일이다. 세뇌의 방법으로는 흔히 음식이나 수면의 박탈, 과도한 신체적 긴장, 의료적 처치의 중단, 고립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증인은 세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반면 이날 참석한 다른 증인은 본인도 신앙스타라고 밝혔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교리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고소인들과 이번에 고소한 박씨 그리고 증인까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증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박씨는 6월 20일 열린 10차 공판 증인 신문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였다. 2022년 8월에 외국인 고소인들은 세뇌받아서 한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박씨는 자신은 세뇌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6월에 박씨의 주장이 바뀌었다. 세뇌당해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전해들은 증인은 또 세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물질적 증거가 전혀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죄를 판단하는 이번 재판.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인가?